자, 개수일간 무인월 을사년의 첫 시발점입니다. 양력 2월 3일 입춘 23시 10분부터 무인월이 시작되고요. 자, 개수일간 무인월에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기가 돼요. 그 전 갑진년까지는 웅크렸던 개수일간이다 하면은 을사년 이 무인월부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기로 보여진다. 주변에서 찾는 사람이 많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직장운부터 본다고 하면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 변화의 축에서 중심 역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중재해주거나 이제 뭐 하해시켜줄 일, 이런 게 좀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아주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이 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다른 일간들 모두 이렇게 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임계수 일간을 제외하고는 을사년의 무인월 수가 되어 있지 않죠. 목, 화, 토까지만 있습니다. 이제 금도 사중의 경금 있고, 근데 수가 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수나 계수 자체가 이제 어떤 쓰임을 나타내는데, 거기에서의 이제 계수 일간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고 대우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변화의 축에서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리고 이성에 대한 부분들은 신규의 경우다 그러면 이제 신규 커플은 웬만하면 크게 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상황에 맞게 어떠한 환경이 좀 들어왔는데, 뭐 사람도 그렇고 굳이 내가 뭐 마다하거나 겁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신규 연애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이성운에 대한 게 막 크게 열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무인월 같은 때는 일에 대한 게 좀 바쁘고 상황들이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엄청 연애를 해야겠다, 이성을 만나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만약에 이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냥은 안 만난다. 그냥은. 왜냐면 소모적이기 때문에. 이 개수 입장에서의 이제 무인월은 이제 소모적이다 이거죠. 소모적인 관계에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나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기존 관계들이 점점 소원해질 수가 있는 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모적이면은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간다 이거죠. 뭐 갑자기 헤어지고 막 그만 만나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희미해져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희미해져 간다. 이성은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재물이 제일 중요한데, 개수일간의 무인월의 재물로는 뜻하지 않은 소득이 좀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일에 대한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볼 때가 된 거죠. 갑진년까지는 결과를 보는 게 좀 어려웠어요. 내가 결과를 보더라도 뭐 나가는 게 많으니까 남는 게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남기도 한다 이거죠. 남아가면서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재물에 대한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 전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심기일전 해가지고 열심히 해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월. 그래서 무인월 개수일간의 경우에는 이 역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입장이 좀 되겠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상황에 맞춰서 어떤 타이밍이 딱 됐을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좀 지금이 때가 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을사년 이제 무인월 딱 됐잖아요. 다른 때보다도 이제 개수일간이 좀 크게 동하죠. 천간합도 돼 있죠. 무게합으로 좀 돼 있고, 한 달 동안만큼은 어떤 책임 의식에 대해서 연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결과가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진년은 이제 털어내고 을사년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니까 무인월 한 달 동안 건강하고 또 무탈하게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무인월 넘어가서 이제 김여월부터 어찌 보면은 또 제대로 된 을사년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무인 김여월 이렇게 한 세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인월 잘 보내시고요. 을사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픈 일 없이 기분 좋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을사년 신수 8번째 개수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절입일은 2025년 양력 2월 3일 11시 10분, 요때 이제 개묘일 월요일에 해당이 되죠. 요때부터가 이제 입춘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갑진년이다. 자, 그래서
개수일간 갑진년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갑목 상관이 투관을 했고 지지로는 정관이라고 하는 진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상관의 갑목은 개수라고 하는 일간을 설기시키죠. 설기를 시킨다는 얘기는 기운을 빼낸다는 겁니다. 이게 세다라는 뜻이에요. 세다. 우리가 비밀 누설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누설하다 할 때 그 설자, 설자,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천간에 상관 운이 오면은 기운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 이거는 내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계획과 진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뭔가를 덜컥 시작해버리거나 누군가하고 관계가 시작되거나 계획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상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설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관을 극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일간을 설기한다. 설기하는데 계획 없이, 계획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했더라도 시간이라든지 양에 대한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진년 자체가 개수한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갑목에게 휘둘리거나 끌려다닐 수 있다. 그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원래 상관이라는 거는 일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원래 설기되는 거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간의 근이 강하다, 지지에 해수나 자수에 뿌리가 있다 이러면은 그래도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본인의 자체 주도권을 조금은 갖고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상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이 뭐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 좋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저지른다 이거죠. 저지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등장인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양하게 환경들이 펼쳐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겁재를 보호합니다. 이게 만약에 임수다라고 하면 임수가 이제 개수한테 겁재죠. 임수한테 갑목은 식신입니다. 그 식신은 당연히 임수를 보호하겠죠. 그래서 상관의 키워드는 겁재를 보호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겁재를 보호합니다. 식신이 있어야 일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식신이 있어야지 겁재를 설계하고 일간을 보호합니다. 근데 갑진년에는 개수가 갑목 상관으로 일간을 설계하고 겁재를 보호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누구를 만났거나 그 안에 겁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뭐가 하나 걸려있다 이런 거죠. 일을 하더라도 동업자가 있다든지 뭐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누구한테 꾼다든지 하여튼 누군가 엮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뭐 부모님이 돈 해줄 테니까 뭐 동생 좀 챙겨라 라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겁재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한 해가 된다, 갑진년은. 그리고 이제 상관 경관은 지지에 있는 진토하고 연결도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상관이 하는 일이 상관 경관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틀을 갈아엎는 겁니다. 상관 경관, 기존에 있던 틀을 갈아엎는다. 이게 관에 대한 게 긍정적일 때, 그럴 때 이제 좀 문제가 되고요. 굳이 뭐 관이 필요가 없거나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도 않다 그러면은 뭐 상관 경관했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기존에 있는 질서 갈아엎고 새로운 질서로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근데 상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남들이 잘 따르고 있던 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따라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 경관에 대한 코드, 질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진토라고 하는 정관은 개수가 뿌리를 삼을 수 있는, 진중에 이제 을계무가 있죠. 식신하고 비견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기의 진로가 식신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정관 안에 있으니까 진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게 되는 이런 면이 좀 많죠. 정관이라고 하는 외부 상황이 아직 준비되지가 않았다 이런 거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왔던 일, 내가 계속 쌓아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개수한테 연결이 되면서 뭔가 새롭게 갈아타고 싶고, 그러니까 상관으로 천간으로는 막 하고 싶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을 저지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저질 상황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 진토 정관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안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관으로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해왔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 감수가 포인트인 겁니다. 리스크 감수할 게 없다고 하면 대부분 다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또 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일단 진토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개수가 다양하게 울타리라든지 굴레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부분, 과연 내가 여기서 얼마나 적응을 하는 게 좋을까, 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은 답답하다, 이런 것들, 관에 대한 측면들이 조금은 답답할 수 있죠. 충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운성 양지이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썩 강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양지라는 것은 이제 길러진다 이런 뜻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다거나 투자나 어떤 스폰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서 성장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이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크는데 일단 주안점을 둬야죠.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양지의 기본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갑진년에 대한 흐름은 천간 목하고 지지토하고 목국토에 대한 형상으로 또 나와 있고, 을사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목이 을목으로 진화가 돼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담게 되겠죠. 간목 때는 이게 상징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뭔가를 시작했다, 사람을 만났다, 기존에 하는 일을 때려쳤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하던 일에 대한 흐름들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뭐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행위가 을사년으로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 때부터 이런 테크닉이라든지 기술, 이런 정교함, 디테일,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식신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하고는 다르게 식신부터는 조금 안정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안정성. 개수 을목의 식신의 형태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서도 뭔가를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딱딱 이렇게 계산이 맞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근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에 대한 중심축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움직임만큼 소득이라든지 결과나 실속이나 이런 게 엄청 많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지지에 있는 진토도 그렇고 이때는 그냥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면서 발품 팔고 인프라 깔고 자기 개발하고 준비하는 때죠. 돈 벌었으면 재투자하고. 근데 이제 을목에 대한 것은 일간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때부터 이제 나를 지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방어 기제도 생기게 되고요.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럼 치료하는 운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런 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주안점은 이 개수 자체의 에너지를 이렇게 몰아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안정감 있게 잘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좋겠죠. 일간을 보호하는 게 주 키워드입니다. 식신은 일간하고 뗄 수 없기 때문에 신자가 붙었어요. 신자가. 그러니까 수호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신 하나만 잘 발달이 돼 있으면은 재관도 능히 이긴다 해서 연애자평에서는 식신 유기하면 승재관이다, 재관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식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모든 사주에 그렇지는 않지만 이 식신이라는 게 좀 일간하고 대입을 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식신 제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토가 되는데 이 개수를 극하게 되겠죠. 기토가 있거나 대운에서 개인적으로 왔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편관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 그걸 이제 식신으로 해결을 하는 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한테 제대로 새로워지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희생하고 참고 답답했던 형국이었다가면 이 을목에 대한 식신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추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력에 대한 부분인데,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겨야겠죠.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감, 사람, 누군가한테 뭐 의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디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나 새롭게 뭐 애인을 만나든 기존에 만나고 있던 애인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진다든지, 아니면은 과거 인연과 재회하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식신이라는 코드는 내가 봤을 때 식신이지만 이 식신 기준에서 개수를 보면 또 편인이에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현재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인연이 과거로부터 온 인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좋게 끝났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으로 개수는 안정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안정성.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용이 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지켜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되고, 일하는 것도 되고. 대신에 무리하고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편할 만큼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벌면 다 쓰는 운이 돼요. 돈을 뭐 남겨두고 재산을 불리고 증식하고 뭐 이러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죠, 일단.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식신이 제살한다, 이거는 내 문제도 있지만 가족관계 문제도 됩니다. 가족관계,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기혼자다 이러면은 처나 남편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나 몰라라 합니까? 식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병원이라도 좀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신경 쓰고 연락이라도 한 통 더 돌리고 알아봐주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이제 식신제사를 하는 모습인 거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정확하게 내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식신은 내 사람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람만 딱 챙기고 관련 없는 사람은 뭐 신경 안 쓰는 게 식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좀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을목 자체가 이런 테크닉이라든지 기술, 정교함 이런 게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같은 거 배우기 좋은 운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이라든지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술자나 좀 숙련된 사람 있죠. 테크니션들, 전문가들,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뭘 배운다거나 이럴 때 성과라든지 업적이 많이 생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을사년, 개수일간한테는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그래서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평상시에 관심 없었던 것도 유난히 관련 서적들을 읽어본다거나 사람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척도들 있죠. 잘 모르면 배워야죠. 사람도 처음 만났으면 그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내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게 뭔지, 또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노력을 해야지 관계가 잘 되는 건데, 노력을 안 해도 관계가 잘 된다, 그거는 상대방이 그만큼 편하게 해주니까 노력을 크게 안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이다. 노력이라는 거는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으로 누군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새롭게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 어디 뭐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든지, 요즘 뭐 인문학 강의나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작가들 사인회, 강연 이런 거 많고 하니까 그런 거 들으러 다니기에도 좋고, 문화활동, 음악회, 미술관 다 좋습니다. 그런 걸로 소양과 지식을 쌓아가는, 교양도 넓어지고 소양도 쌓아가는 이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유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을사년은 그래도 여유를 조금 부릴 수 있는 그런 시기고요. 여유를 부리기에 앞서서 이 식신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은 가족관계 문제에서 조금 안정감이 생겨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게 해결이 돼야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식신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불안하지 않게 식량 비축이라든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상비약 같은 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다용도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신은 이 준비성도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에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깊이도 생길 수 있고요.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이게 천간에 식신이 왔기 때문에 인연들이 다 이런 을목 식신처럼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한테 젖어드는 그런 거, 꼼꼼하고 섬세하게. 그러니까 만나려다가 잘 안 됐다.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꼼꼼하고 섬세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 좋아했다가 까일 수도 있잖아요. 왜 까이는 거예요? 깊이가 없으면 까이는 거예요. 디테일 없이 그냥 막 들이대면 이런 때는 까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수일간 본인이 깊이가 없으면은 깊이를 갖추고 들이대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부분에 좀 받아들이는 태도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막 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너무 성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일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뭐든지 식신운에는 철저한 순서와 절차에 입각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 부린다고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사화라고 하는 정제. 이 사화는 개수한테 천을귀인이 되죠. 개수한테 묘목하고 사화, 천을귀인인데 묘목은 아니지만 을목이 또 묘목의 정기이기도 하죠. 그 을사 자체가 개수한테는 천을귀인의 거의 뭐 완성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지에는 묘가 천을귀인이긴 하지만 그 묘 중에 을목이 천간에 투간을 한 거니까 이런 식신과 정제가 그 천을귀인적 속성으로 이렇게 같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요런 때만큼은 여기저기서 도움받을 일이라든지 귀인들이 좀 찾아오는 그런 일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천을귀인이라고 해서 다른 십성의 어떤 생극제어라든지 격국용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무시되고 뭐 이런 신쌀만 본다고 당연히 해결이 되진 않겠죠. 당연히 이런 정제가 용신이거나 뭐 식신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이런 귀인적인 속성이 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화가 들어오면요, 단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단위로 움직이게 된다. 단위로 움직이니까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거나 새롭게 팀 단위로 뭉쳐가지고 안정감을 형성하려는, 그러니까 가족 단위인 거예요. 결국에는 가족 단위. 이게 개수에 사화가 있으면은 자기 영역이나 팀이나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원래 사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을사년에 사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거기서 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되고요. 또 식유운성 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절자 태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숙주를 찾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죠. 약하면은 다 기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세면 다 주도하면서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데, 약하면은 어느 정도 단위를 형성해서 시스템화해서 가는 게 좀 편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럼 투자자 만나야 되잖아요. 그 투자자가 나한테 숙주인 건데 돈 투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자금줄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지, 숙주를 찾는 운이다. 천을귀인으로 돼 있고 잘만 되면은 투자 받는 운이 될 수도 있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잘해준다. 어떻게 잘해주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또는 그런 조건도 자연스럽게 맞아서 투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제라는 것으로 일이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 영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신하고 정제, 이거 다 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신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한 건 아니죠. 물론 기본적인 예절이라든지 서로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의 어떤 기본 소양이라든지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반이 쌓여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신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이 내 사주에 좀 안정감 있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때 불안했던 마음들이 좀 해소가 된다거나,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꾸준한 거래처가 생긴다든지
자금 순환에 대한 것도 안정적인 국면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길신의 단점은 자기 영역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죠. 근데 뭐 우물안 개구리든 요즘에는 안정적이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태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안정성이 조금씩 생기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정신없게 머리 아프게 힘들게 살아왔던 개수일간이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을사년에 조금씩 안정성을 더해가는 그런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 거죠. 물론 또 다양한 사건 사고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뭐 안정성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맨 좋은 일만 우리를 기다리고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다양하게 우리를 힘들게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내가 편할지라도 주변에 좀 불편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거나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의 이런 구조 자체가 개수한테는 이제 움직이는 시기가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갑진년에는 움직임에 대한 흐름이 되게 좀 거칠죠. 거칠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하는데 막상 개수 입장에서 엄청 신경을 쓰는 만큼 어떤 결과가 따라오거나 마음이 편하고 이러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를 기다리는 관점으로 많이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을사년은 그래도 막 엄청난 소득까지는 아니어도요, 넣으면 바로 반응이 오는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씩은 투자한 거에 대한 자금 순환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되고, 상관운에 이런 갑진년에 좀 묶여있던 자금이나 상황들이 좀 답답했다 이러면은 을사년에는 그러한 답답한 국면들은 해소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목하고 화를 알아봤죠. 을사가 천간 목하고 지지 화를 알아봤고, 나머지 토금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는 관성이 되겠죠. 개수한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구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개수를 압박하는 구조도 됩니다. 근데 을사년 같은 때는 압박이라는 개념보다도 을목의 자리로 사용이 되겠죠. 을목이 뿌리를 박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이 토가 좀 확보가 되어 있다, 내 사주에 진술충미나 천간의 무기토가 되어서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안정감을 좀 더 가질 수 있겠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 목이 토가 있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고, 토가 없으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이 없다, 사주에 무관사주다, 토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가 있어도 돌아다니긴 하지만 정확하게 목적 의식을 갖고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걸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토가 없는 경우에 이런 을사년을 맞이한다. 그러면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나 일정을 잡을 때나 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정한 대로만 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틀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분주하고 번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가 없거나 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러면 굳이 정해놓고서 그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을사년은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됩니다. 알아서 걸리는 게 거기서 이제 반응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화를 설계하는 개념도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이 안정감 있게 좀 보호가 되는 부분도 되겠죠. 토가 되어 있다고 하면. 대신에 이 개수한테 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한정 지어지고 그 영역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개수일간이 돼요. 토가 없으면은 답답하거나 보호되는 면은 없지만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긍정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을사년에 정말 이동할 일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일, 스케줄 관리 이런 거 잘 하셔가지고, 특히나 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랄지 또 어디 사고 같은 거 조심해야겠죠. 그런 것들 충분히 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다치는 일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움직이고 어디 집 떠나면 다 개고생이라 하잖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식신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먹는 걸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디 음식 잘못 먹어서라든지 그냥 매번 먹던 음식에 뭐가 딱딱한 게 있어서 목에 걸리고 뭐가 먹고 났는데 막 배가 좀 아프다든지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부작용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평상시랑 다르게 좀뭐 과식을 하다가 뭐 배탈이 난다든지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주의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인성에 대한 금의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사중에 경금으로 일단은 지장간에 있긴 하죠. 사화 안에 경금이라고 장생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제 안에 들어있는 정인 문서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이제 계약할 일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뭐 남의 돈이어도 어차피 내가 쓸 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돈으로 계약할 일 내 소유가 될 만한 이런 부분이죠. 뭐 이런 경우에 뭐 차를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큰맘 먹고 뭐 단위가 큰 액수의 기계라든지 뭐 물건 이런 거 구매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잘 쓰던 것들 이제 다 처분할 때가 돼서 이제 새롭게 갈아주고 뭐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공부해서 성적을 내고 결과를 보는 운도 됩니다. 공부한 성적이 그래도 갑진년보다는 잘 나오는 국면으로 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것들 당연히 공부에 대한 욕구랑 관련이 있겠죠. 공부가 좀 안정감 있게 좀 되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성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가 아니라 따로 그냥 기술 배우러 나간다든지 공부에 대한 것도 어떤 테크닉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이제 보는 부분 정제가 사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같이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할 일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게 정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돈 써가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내 소유랑 관련돼 있는 걸로 가야지 시작도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겠죠.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조금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잘 모르는데 노력하면서 만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핸들링이 가능하고 뭔가 안정감이 드는 그런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오케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관계를 열어나가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날 일이 아마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개수일간 인성이라고 하는 게 사중에 경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천간에 경신금 다 떠 있을 수도 있고 지지로는 뭐 신금하고 뭐 사신 형합을 칠 수도 있고 유금으로 사유축으로 이렇게 사막을 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인성적인 부분은 식신하고 좀 대립을 또 하기도 하겠죠. 식신으로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좀 하려고 하는데 정인 편인 이런 걸로 조금 잔머리 굴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부분. 식신상과는 보통 자기가 새롭게 알아가는 질서라고 하면 인성에 대한 것은 남이 해놓은 거 습득하는 거죠. 그 남이 해놓은 게 책으로 돼 있으니까 그 책을 읽는 게 인성이고 식상은 내가 새롭게 발굴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돌한다 그러면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직접 만져보니까 이렇게 해야 전원이 들어오던데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 문서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다양하게 또 움직이고 이동하고 하겠죠. 이사라든지 생각을 그렇게 막 하지 않았는데 갖고 있던 물건을 판다거나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이제 그런 계약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다양하게 좀 내 거를 소유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눈독 들일 필요가 없겠죠. 내 거에 대한 가능성. 내 거가 제일 좋다 이거죠. 남의 거 말고 내 거. 그게 금이고 이제 뭐 천간에 경신금이 있다 이러면 또 식신 을목하고 을경합도 되고 신금으로 뭐 이전체와 구조도 같고 하는데 금극목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간섭이 따라오는 겁니다. 간섭이 따라오는 거고요. 식신에 대해서 뭘 하려고 했을 때 애로사항이 따라와서 그걸 좀 수정한다거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게 또 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족관계 관련한 문제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성이
천간에 좀 돼 있다. 지지도 그렇고 그러면은 가족 간의 그런 이합집산 그런 걸로 되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비겁에 대한 수를 볼 것 같으면요. 수는 개수 자체의 비경겁제 속성이고 이 사화에 뿌리를 박을 수가 없죠. 절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갖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그런 유리한 속성보다는 이거는 운을 좀 잘 봐야죠. 상황이 어느 쪽으로 주어지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야지 역풍을 맞는데도 그냥 거기 가겠다 우기고 막 그러면은 낭패를 봅니다. 절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을사년 개수일간은 득실을 판단을 할 때 침착하게 조금 상반기 좀 넘어서 못해도 연초부터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한 5월달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좀 더 여유있게 본다고 하면은 8월 이후쯤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필요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적응하고 움직이는 게 좋다.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그럼 비겁들이나 하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무인도 가가지고 새 시대를 개척하는 이런 게 이제 비겁들이고, 재성에 대한 절태지 이런 것들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 안에서의 내 역할이 뭘지 이런 거를 눈치를 봐가면서 좀 찾아가는 거니까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토금수, 관인비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월지 격국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월주 지장간에 개수가 인성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해석으로 봐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월생이다, 아니면은 진월생, 축월생 이렇게 돼서 진중의 개수나 축중의 개수로 개수의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이 개수를 참조해도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일간으로 제목은 달아놨지만 내 사주에 있는 천간이 개수가 떠 있거나 내 사주에서의 개수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양하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내년에 공부하신 일들 있으면은 성적 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자, 월지 격국별로 을사년 개수일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개수 상관격이죠. 월지 상관에서 식신이 투관된 식상혼잡적 성향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격에 식신이 왔다는 것은 일단 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상관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게 되는 부분이죠. 물론 뭐 문제가 꼭 된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관에 대한 기능 자체에 제동이 걸립니다. 상관에 식신이 있는 거하고 또 식신에 상관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렇게 상관격의 식신하고 또 식신격의 상관이 다르다. 그래서 이 상관에 식신이 있게 되면은 그 상관에 대한 기능을 시원하게 원래 이제 쓰고 있었는데 식신이 옴으로 인해서 자꾸 식신스럽게 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을사년만큼은 조금 다른 사람이 좀 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혼잡이 될 때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된다.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된다. 길신도 쓰고 흉신도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잡적 성향이 발생이 돼서 좀 갈등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상관으로 보통 이제 수수료 받아먹던 사람이 아 이거 내일도 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자기 지점 내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자기 그걸로 열어가지고 사업하려고 하고, 그게 이게 욕심인 거죠. 식신으로 내 거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상관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욕심이 자칫하면은 또 화를 부를 수 있다. 뭐 당장 을사년 자체 손해를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뿌린 대로 거둘 날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동하게 돼요. 상관은 감정이 동하기도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잘해요. 근데 식신은 안 그러죠. 식신은 자기 기준에 정확하게 이거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못 넘어가는 게 식신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이거 짚고 넘어가요. 문제가 아닐 때는 그냥 부드럽게 그냥 뭐 허허실실 그러면서 네 말이 맞다, 네 말도 맞다 하면서 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게 그 식신인데, 문제점에 대한 거는 그냥 안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식신에 대한 걸로 사사건건 문제점을 막 해결하려고 들게 되니까 손이 많이 가고 좀 피곤한 일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손이 많이 가고 좀 피곤한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관은 일 처리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수수료 받아먹고 중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딱 하고 책임을 안 져야 되는데, 이 식신은 책임까지 져가면서 사람들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미지 관리하고 뭐 이런 거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운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좀 보셔야 되고, 연초부터 무인 기묘월 이렇게 오죠. 천간에 관도 뜨고, 그럴 때 좀 한 차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관격들, 식신이 와가지고 혼잡적인 성향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지로는 정제하고 상관 정제 형살이죠. 인사 형살. 바쁘죠. 예,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크게 부풀려질 일이 생깁니다. 부풀려진다는 얘기는 잘 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홍보라든지 알려지는 거 있죠. 알려지는 거. 이게 인목 기준에서는 사화가 망신살입니다. 망신살. 그러니까 망신이라는 얘기는 내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드러나고 그런 거죠. 긍정적일 때는 이제 홍보가 되는 거고요. 부정적일 때는 쓸데없는 일에 엮여가지고 괜히 피곤한 일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망신의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 하여튼 각종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에 맞게 움직이고 이득을 보는 그런 계산을 하면은 좋겠죠. 주변의 상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사람 만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당장은 이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뒤끝이 좋지 않은, 뭐 사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사기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실망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환경이 됐든 좀 이런 형살이 오면서 올 때 좀 맛이 가요. 원래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자꾸 형살을 맞은 기능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중요해요. 망신살의 코드도 갖고 있고, 하여튼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인월의 개수 삼각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을목이 있으면은 되게 번거롭죠. 인월 개수는 또 신금하고 병화 써야 되는데, 이 사화는 어쨌든 좋은 영향을 갖고 있긴 해요. 병화의 정기이기도 하고. 근데 형살을 맞아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여름철에 한 차례 이제 화가 들어올 때 이런 식상에 대한 결과물들 만들어낼 수 있게 열심히 고군분투해가지고 노력하면 좋겠죠. 자, 인월개수 상관격까지 해봤고요. 식신격 묘월개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월의 개수는 이 묘목이 을목으로 이제 투관을 한 거죠. 격운이 투관한 겁니다. 묘목이라고 하는 식신격이 투관했다. 그러니까 식신격이 돼서 좋을 것 같지만, 원래는 묘월 개수는 이제 신금, 경금 이렇게 인성을 쓰는 걸 좀 좋아하죠. 그래서 인성에 대한 게 좀 문제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식신상관으로 일을 한다. 은 뭐 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뒤에서 조력자가 좀 따라와줘야 좋아요. 후원이라든지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걸로. 근데 식신 가지고 그냥 인성 없이 한다. 그러면은 버겁죠. 남들은 쭉쭉 치고 나가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버겁거나 좀 답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신이 그냥 거기서 투관했다 해가지고요, 이거 끝이 아니라 식신으로 하여튼 뭘 여러 가지로 막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뭘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식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당연히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식신에 대한 다양한 안정적인 속성,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묘목 기준에서는 이 사화가 역마살입니다. 해묘미 기준에서는 사유축이 사해충으로 지사를 이제 충하면서 이제 역마살이 되죠. 역마살. 이동수라든지 각종 정보랑 관련된 부분에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마살 운에는 정보를 갖고 하는 싸움에 주도권을 쥐려면은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보 없이 그냥 뭐 마구잡이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정보를 갖고 움직여야 돼. 정보를 갖고. 그리고 여행 갈래, 여기저기 좀 움직이고 좀 떠돌아다닐래,
역마살의 전형적인 형태죠. 안정성에 대한 게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삼재잖아요. 역마살 들삼재. 삼재니까 이 묘목 기준에서 삼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띠나 뭐 년지는 좀 모르니까 월 기준으로 이 글자에 삼재가 들었다는 얘기죠. 해묘미 입장에서 사화가 역마살이다. 그러니까 이 묘목 기준에서 이제 삼재가 된 거예요. 내가 토끼띠다. 그러면은 요때 역마살이니까 또 삼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재라고 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내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그냥 안정감 있게 예전에 하던 그대로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남의 영역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디 아쉬운 소리도 좀 하고 그런 거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그게 역마살이고 이제 삼재라는 거죠. 들삼재. 그러니까 어디 이동할 일이 없으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물건 빌릴 일도 없고 남의 집 가가지고 밥 먹을 일도 없고 잠잘 일도 없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행 가면은 집 밖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음식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역마살이라는 거죠. 영역을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이라는 것은 꼭 너무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요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생활, 뭔가 좀 중심이 안 잡히는,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집안처럼 막 중심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남의 집 가가지고 아무리 편한 호텔에서 숙박을 해도 우리 집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수에 대한 것들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식신 격에 이제 또 정제가 온 거니까 역마살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결과를 내는 부분이 됩니다. 결과치를 내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다양한 소득이라든지 돈 들어올 일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빌려준 돈이랄지 을사년에 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금전 거래랄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어쨌든 식신격의 정제이기 때문에 이동수가 있기는 해도 막 그렇게 생뚱맞게 이동하라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니는데 위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하여튼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 돈을 이제 어디다 쓰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4월의 개수 제격, 정제에 해당하는 제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개수는 을목하고 사화가 이렇게 왔죠. 정제격의 식신이니까 요게 이제 제투 식신 아주 뭐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식신이 와서 이제 적극성이 배가 된다. 적극성이 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을목 식신이 없던 사람은 좀 더 의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지에 해당하는 사화, 요거는 같은 삼합군에 해당이 되고 지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격에 해당하는 격운이 또 온 거고요. 정제가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본거지를 두고 하는 일들, 자리에 대한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뭐 사업을 하더라도 뭐 대리점 사업이라든지 공간 안에서 관리하고 움직이고 뭐 사람 만날 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뭐 변동수라든지 이런 거는 있진 않아도 그 자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소비 같은 게 조금 많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정리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재성 정제에 대한 부분으로 다양하게 이것저것 지출 규모에 대한 것들을 줄인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규모나 스타일들을 좀 바꾸고 변화하는 이런 걸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라는 것 자체는 이 개수한테 굉장히 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정제격 본인이 쓰던 사화가 또 들어온 거니까요. 뭐 2개가 됐다 해가지고 뭐 2배가 되고 막 새로운 일이 발생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정제가 있는 사주에 정제가 이제 또 온 거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쓰던 정제니까. 그래서 4월의 개수는 안정성 있게 잘 꾸려가는 게 좋죠. 안정성 있게 꾸려가는 게 좋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겁재가 있다고 해서요 정제를 극해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겁재가 의외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이 4월의 개수들이 도움을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한 사람하고만 관계하면서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뭐 친하니까 뭐 이러지 말고 다양하게 좀 견문을 넓히면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이나 귀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라서 해보면 되겠죠. 정제가 두드러지는 운이다. 자, 5월의 개수를 좀 보도록 할까요? 5월 개수 제격이고요. 편제가 됩니다. 4월 개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5월은 굉장히 좀 흥분하는 계절이죠. 5화 자체는 그 자체가 그냥 흥분이다. 굉장히 열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화는 남을 흥분시키는 거라고 하면요, 5화는 자기가 흥분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막 다 하는 거죠. 4화는 좀 남을 시키거나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잘한다고 하면, 5화들은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나와봐라 하면서 그런 게 더 강하다. 그래서 이 제격이라도 이 개수가 5화에 관계가 좀 된 그런 편제격의 경우에 을목 식신이 와가지고 또 제투 식신의 부분이 돼 있죠. 제격에 이제 식신이 투관했다. 아주 제투 식신. 4월과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이 5월의 개수는 다른 때보다도 이 을목을 가지고 이리 삼고 저리 구워 먹고 식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동할 일, 움직일 일, 밤잠 설칠 일, 하여튼 굉장히 바쁘다. 식신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식사 같은 거 꼭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는 게 좋겠죠. 그리고 5화가 이제 편제인데 4년이 왔어요. 그러면 정편제가 이제 혼잡이 되는 거죠. 그리고 5화 기준은 이거 인호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4화가 망신살이죠. 관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든 뭐 동업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뭐 여러가지 관계 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급하게 사람 만나고 일을 추진하지 말 것. 이런 때 괜히 또 실수하는 경우가 좀 크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커질 수도 있다. 성급하게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차근차근 좀 하는 게 좋고, 이 재성이 혼잡됐기 때문에 이거 대부분 돈 관련된 문제로 딴 주머니 차려다가 이거 실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안정감 있는 걸로 하세요. 웬만해서는 잘 하고 있던 거, 익숙한 거, 확실한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 이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너무 성급하게 때가 왔다 해가지고 자금 다 밀어놓고 뭐 투자 잘못하고 사람 잘못 믿어가지고 낭패 보지 마시고요. 관계 조심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조심. 망신살. 자, 망신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돈 나갈 일도 돼요. 우리가 사기당하면 망신이잖아요. 망신에 대한 코드가 이성관계 뭐 이런 것도 되는데, 뭐 속살 비치고 막 그런 것도 되지만 이 불명예스러운 게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뭐 돈 1,000,000원 날려먹었다 이러면은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긴 한데,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한다고 하면 진짜 황당하잖아요. 뭐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조심한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 낯선 사람이 하는 그런 보이스피싱 이런 것부터 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같이 하는 동업이라든지 투자사라든지 엮일 일 이런 거에 다른 때보다도 이 5월의 개수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 관계 조심,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 것.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전문가. 하다못해 잘 모르면 어른을 찾아가세요. 가족이 됐든 어른 부모님이 됐든 상의할 만한 사람 해가지고 최소 여러 군데 견적 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실수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실수하는데 대충 하면 얼마나 낭패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일 저지를 수 있는 운입니다. 이제 5월 개수는. 제가 그래서 좀 강조 드리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또 이렇게 손해보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월 개수는 일 저질러서 손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란다. 재성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는 운이에요. 이런 때는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거죠. 그냥 자체적으로는 상황은 좋아요. 언뜻 보기에는 돈 벌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 또 결정적인 실수나 착오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커지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월의 개수를 볼 것 같으면은 인수격이고 정인으로 되어 있죠. 을목 식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업 같은 거를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좀 따로도 해볼 만한 일이 좀 뭐 없을까 하면서 부업 같은 거를 좀 알아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좀 새롭게 좀 경제적으로 좀 생산적인 일을 해가면서 돈을 좀 버는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금 입장에서의 사원은 겁살입니다. 겁살. 겁살이니까 이거는 뾰족한 수를 좀 기대하는 거죠. 뾰족한 수. 뾰족한 수 어디 없나. 그리고 뭔가 좀 빠른 방법이다 하면 로비 같은 것도 좀 하고, 지름길로 질러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겁살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편법이라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다단하게 엮일 수가 있겠죠. 그 신금 입장에서는 이제 겁살인데 이게 사신형도 치고 육합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된다. 정인하고 정제가 이렇게 제극인이 육합 형사를 쳤다는 거는 문서하고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이거 투자 잘못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그냥 괜찮아 보였다고 잘못 투자했다가 잘 빼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충분히 이런 문서와 관련한 금전 투자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육합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 뭐 동성부터 해가지고 뭐 이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잡사 뭐 이런 것도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거에 좀 복잡하게 엮이지 않게 시작부터 좀 잘 봐야겠죠. 손해보고 싶지 않은 분들 너무 확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신월 개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월의 개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개수. 자, 6월 개수는 을목이 이제 편인 도식을 하는 운이죠. 중독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식신을 극해가면서 편인의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편인이 식신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편인의 그 흉의가 식신을 보면서부터 생기잖아요. 식신은 일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데 그거를 편인으로 먼저 깨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대신에 나는 남들이 못 가진 필살기 하나를 장착하고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도 뭔가 현실 세계에서 탈출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을 잊어버리는 게 이제 그게 중독이죠. 뭐 도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뭐 마약 중독이든 그런 게 결국에는 그 하는 순간에는 현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6월 개수들이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중독이라는 코드는 뭔가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뭐 연예인 덕질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 관계도 그렇고 아니면은 일에 대한 것도 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쉽게 흥분할 수 있는 감정 기복에 대한 것도 이 편인이 식신을 극하니까 이 식신이 굉장히 파동이 커지겠죠. 그걸 식신을 쥐락펴락 한다고 편인이. 그래서 편인 도식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운이니까 6월 개수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화라고 하는 정제는 이제 지살로 되어 있고요. 유금하고 같이 사유축 삼합을 치죠. 그러니까 이 정제가 편인을 더 강화시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형성한다. 정제가 편인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삼합을 치니까 이거는 사화 자체가 굉장히 길하죠. 또 개수한테도 제일 필요한 사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목은 조금 이제 유금 편인한테 희생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연결이 되는데, 이 사화가 조금 막아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정제라서 요게 좋습니다. 요게 사화가 6월개수는 이 사화가 포인트예요. 결과를 얻는 운이죠. 그동안 과정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뭐 이러든 저러든 뭐 별로 소득이 없었고 크게 이제 여유롭지 못한 삶이었다 그러면은 여유를 느끼는 운이 되는 거예요. 여유를. 돈에 대해서 뭐 액수가 어떻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여유로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로운 부분. 여유가 좀 생긴다. 그리고 이거 소유도 되잖아요. 소유. 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를. 그러면은 내 거에 대한 것이 이 편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 편인에 대한 걸로다가 뭔가 큰 깨달음이나
한 방을 딱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사화를 통해서. 근데 뭐 해수 같은 게 있고 이러면은 이제 축 맞으니까 개일주라든지 뭐 해연이라든지 이러면은 오다가 이게 정제가 또 파극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사유축으로 연결되는 거는 이 편인을 좀 더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편인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이게 생기는 거죠. 정제로 인해서 편제가 좀 조절이 되는 거니까 안정감이 생긴다. 그래서 6월의 개수분들은 내년에 이 사화라고 하는 정제 덕을 좀 봅니다. 재물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감도 생길 수 있죠. 정제라는 게 이제 몸의 건강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월의 개수까지 알아봤고요. 해월 개수 월급격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의 개수는 월급격이고요. 월급에 식신이 투관한 거죠. 월급에 식신 투관. 그러면은 이제 항상 겁재랑 엮일 일이 좀 생깁니다. 겁재가 월재 있고 식신이 온해서 이렇게 천간에 투관이 되면은 겁재와 엮일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월급에 식신이 투관했으니까 관문제도 따라오겠죠. 월급이나 걸록이나 둘 다 합치면 이제 녹겁격이 되는데, 녹겁에 식상 투관이면은 관문제가 따라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문제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하던 질서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바뀌고 갑자기 막 개기고 대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던 걸 그만할 수도 있고, 요럴 때 이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월급에 식신이 없던 사람이 또 식신이 온다 그러면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집이 좀 세진다. 그리고 이제 해수 해월 입장에서는 이제 사화가 역마살이고요. 이거 충이죠. 사이충으로 군겁쟁제 발생이 된다. 이게 겁재하고 정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겠죠. 돈하고 또 아버지 관련된 문제, 돈으로 때울 일, 이럴 때 이제 뭐 건강 문제, 질병, 뭐 요즘 병원 가서도 돈 나갈 일 많죠. 보험 안 들어놓으면은 돈 나갈 일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또 보험료로 돈 나가는 것도 다 받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으로 때울 일 조심하셔라 이런 거죠. 뭐 수술수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돈 나갈 일이 생길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질병이 됐든 물건을 사든 뭐 쓰던 게 뭐 갑자기 고장이 나든 누가 망가뜨리든 잃어버리든 뭐 이런 걸로도 그렇고 돈 나갈 일한테는 생길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욕심 같은 거 부린다고 하면은 하던 거 바꾸거나 뭐 더 확장해가지고 욕심 부리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관찰해 보면 되겠죠. 어쨌든 개인성이 강해집니다. 이런 월급에 식신 투관하는 거는 이거 남하고 섞이겠다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좀 고집스럽게 만나는 그런 모습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걸록격 자월의 개수를 좀 보면은 이거는 좀 월급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비견이니까 걸록이죠. 걸록의 식신 투관은 당연히 독립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재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관을 쓰던 사람은 관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자꾸 관한테 개기죠. 관이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원래 이런 식상이 관을 칠 때는 관한테 구멍이 뚫려 있거나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고, 뭐 직장이 싫어진다. 왜 싫어지겠어요? 직장이 이제 돈이 없어지거나 잘못된 일에 엮여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준다든지 상사가 상사 노릇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월지 비견겁제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식신운이 딱 왔잖아요. 그러면 관의 문제가 조금 따라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자기 조직이나 직장이 있다 싶은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지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독자적인 노선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성향을 내가 내재하고 싶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재를 하든 그렇게 좀 고집스러운 부분이랄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조직을 이탈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자수 기준에서 이 사화는 신자진 기준이니까 이제 사화가 겁살이 되겠죠. 겁살이 되니까
요거 당연히 새로운 자리 알아보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적응하기 위한 대인 관계를 할 수 있겠죠. 대인 관계. 사람 만날 일, 내 편으로 끌어들일 일, 정치적인 일. 겁살들은 정치질이 꼭 필요해요. 정치질 없이는 편하게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럴 때 새로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누가 실세인지 알아보고 잘 보일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냥 뭐 생뚱맞은 사람한테 뭐 붙었다가는 뭐 국물도 없는 거죠. 때로는 뭐 그런 관행적인 것들이 뭐 시대가 지남에 따라 뭐 없어졌다, 뭐 타파했다 하는데 어딜 가나 있긴 다 있습니다. 조직 문화라는 게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군대에도 뭐 가혹행위나 뭐 부조리 뭐 이런 거 없앤다 하는데 뭐 있는 데는 어디든 알게 모르게 있죠. 또 보이지 않는 데서 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겁살로 인해서 생존에 관련된 몸부림이죠. 몸부림 치고 열심히 로비하고 지름길 알아보고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관이 좀 작용이 되는지 좀 살펴야 되고요. 이게 관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쟁제죠. 쟁제. 근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재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따라오는지 좀 봐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한 흐름 자체는 어떤 성향이 바뀜에 따라서 돈 나갈 일, 이런 거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커지는 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판도가 아예 확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일단은 살아야지 되니까 이동을 하든 바꾸든 새 직장이나 새 물건에 적응을 하든 사람도 새로 만나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뭘 속전속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거죠. 속전속결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자, 녹급격을 이제 알아봤고요. 나머지 진술충리, 정관격, 평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술월 개수 정관이죠. 정관인데 진월은 봄에 해당하는 계절이고 수월은 가을에 해당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을목, 식신투관은 새로운 방법을 이제 모색하겠다는 거예요. 자급자족의 코드, 그리고 내가 이제 딴 주머니를 차겠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요럴 때 이제 조직 안에서의 이탈 현상, 누가 구성원들이 빠진다든지 파벌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관격은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식상들이 항상 이 관격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게 붙어 먹는 거죠. 또 뭐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 아무리 그래도 형식적으로만 뭐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서 그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이제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그런 사람들끼리 갈아엎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게 혁명이 되잖아요. 혁명, 반란과 혁명, 그 어딘가에 사이에서 이제 실패하면은 반란이고 성공하면은 뭐 혁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식상의 좀 부분인 거죠. 관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정관격에서 이렇게 진토 같은 진월의 경우에는 을목의 근거지도 되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 과거에 관련된 잠깐 했던 것도 되고요. 과거 경력 같은 거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냥 뭐 안 되면 그거라도 하자 하면서 다시 예전 직업이나 하던 일 찾아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참다가 안 되니까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수월 같은 경우에는 을목을 이제 사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뭐 쓰기는 씁니다만 일단 이 술토 자체의 정관이 너무 좀 강력하기 때문에 을목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크게 변화가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술토 자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 안에서의 이제 사화를 봤을 때는 이게 재생관을 치겠죠. 관을 생조를 한다. 재성 정제의 사화가. 근데 이제 진토 기준에서는 겁살이고 술토 기준에서는 망신살인데, 겁살은 이제 방금 자수할 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빠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빠르고 효과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부하고 비비고 뭐 이러는 것들 다 되니까, 이제 그러한 관련된 일을 내가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과 마주해서 불편할 소지가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진토 기준에서의 이제 겁살이 되고, 술토 기준에서의 망신살은 이거는 조금 이제 사화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거 원진하고 귀문가살 되죠. 사설이 원진도 되고 이제 귀문도 되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들이 좀 따라오게 됩니다. 관계적인 문제, 뭐 부부 관계라든지 연인 관계, 또 동업자하고의 관계, 사업적인 파트너, 뭐 거래처, 뭐 사장, 직장 동료, 사수와 관련된 이런 인간 관계 등 대부분의 사람 관계가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 상하적인 관계 있죠. 상하 관계, 그런 게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을사년에 이 사화가 와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킵니다. 사화가 오면은 다 움직이고 변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흥분을 시키니까. 내년에는 이제 흥분하는 운이에요. 을사년 흥분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진술토들은 화생토도 받지만 천라지망도 있고 사설 원진 귀문도 있고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냥 관격에 제가 와가지고 정관 봉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글자 간의 해석에 조금 어려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정제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랑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의 인원 변동수, 뭐 이합 집산이 생기는 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조짐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미월 개수. 축미월 개수는 편관 7살격이죠. 7살격에 식신이 나오면은 7살 식재. 식신격에 7살이 나오면은 식신 재살. 이렇게 격이 먼저 나와 있죠. 격이 7살 격이니까 7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7살을 식신으로 제거한다. 그래서 7살 식재. 그러니까 이제 축미월 개수한테는 7살 식재하는 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 식신을 가지고 이제 뭐라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좀 힘에 붙인다 이거죠. 개수들은 이 식신을 쓰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인성의 도움 없이 그냥 식신을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라든지 어른의 도움들이 항상 필요하다. 홀로서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개수들은. 그래서 부모라든지 아니면 윗사람의 도움이랄지 환경적인 혜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야 좋은 거라서 일단은 뭐 7사 식재를 뭐 열심히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식신을 가지고 열심히 또 움직이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 낯선 사람이 아니어도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을 하는 것들. 진술토와 마찬가지로 이런 미월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미중에 정을기가 있죠. 을목의 착근지가 돼서 이 미토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삼합이 되기 때문에 또 을목하고 연관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묘미와 관련돼 가지고 을목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했던 것들 하다가 중단된 것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추월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을 쓰기는 쓰는데 굉장히 전투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도 불사할 정도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축월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사화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축월한테 영향이 좀 크게 되겠죠. 사유축의 구조이기도 하고 축월같이 좀 추운 계절에 병화의 정기니까 사화가 들어옴으로부터 축토가 좀 부드러워진다. 따뜻해진다. 그런 것들. 재생살적인 코드도 됩니다. 정제로 하는 재생살이기 때문에 살이 좀 커졌을 때 개수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관계적으로 좀 손해보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재생살이라는 거는 내가 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하시고, 이게 축토 기준에서는 지살로 연결이 돼요. 지살로 연결이 되고 미토 기준에서는 삼재 역마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축토 기준에서의 지살은 움직이는 거죠. 내가 기존에 하던 일과 영역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면 되겠고, 미토 기준에서 역마살이니까 을목도 뜬 데다가 사화가 왔어요. 당연히 여기저기 발품팔러 다니고 면접도 보고 정보도 알아보고
가격 비교도 하고 가성비 찾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적합하다. 미터 기준의 역마살 그렇게 연결이 좀 돼 있죠. 들섬지. 그래서 어쨌든 천간에 있는 식신 자체로다가 이 편관을 극복하는 거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부터 하는 거죠. 다양하게 이런 충묘월 개수 식신을 써가면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먹고 살자 이거죠. 식신 가지고 굶어 죽을 순 없지 않냐. 생존에 관련된 문제로 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묘월 개수분들도 심기일전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을사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다양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개수일간 을사년에 천간 식신하고 정제로다가 12운성 태지로 되어 있고, 개수가 힘을 강하게 받는 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절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수일간 분들도 이제 갑진년에 다양하게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쉽지 않은 그런 운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점차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을사년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천간 식신으로 건강 문제랄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지지로는 정제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상황적인 것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그런 을사년 한 해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을사년 신수 개수일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